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숨지고 난 뒤 유호정, 장혜영 두 의원이 피해자와의 연대를 굉장히 좀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조문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었고요. 일부 당원들 이에 반발해서 탈당하기도 했고 또 반대로 이 같은 조문 거부 움직임에 동참을 해서 탈당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상당히 좀 극심한 갈등이 빚어졌죠. 이런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두 의원의 행보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의 어떤 그 추모라는 감정에 상처가 됐다면 공식적으로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또 다른 큰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느냐 이런 비판 여론이 또 크게 일고 있고 또 한 혁신위원은 대표의 사과에 대해 본인이 사과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대표가 사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만 저는 조문하는 것과 어떤 이 사안에 대해서 성 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비판하는 것 저는 같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어떤 한 사람이 지금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모든 게 결정된 상황이 아니고 조사가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 문제와 연관돼 있고 고소를 당한 분이 사망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분의 조문을 가고 안 가고는 개인적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문 갔다고 해서 비판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다만 안 가겠다고 한 분에 대해서 그것도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그분의 판단 아니겠어요? 저는 또 국회의원이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안 가겠다고 얘기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또 가는 분은 가는 걸로 또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면 될 문제를 당 차원의 사과를 하는 것은 이게 자칫 오해를 하면 마치 그 피해를 당했다고 얘기하시는 이 고소인에 대해서 같이 동의하지 않거나 아니면 뭔가 좀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어떤 추측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는 대표가 사과할 문제는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문을 가고 안 가고는 개인적 판단인 것이고 그 자체가 잘됐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별개의 문제로 이 사안이 만약에 검찰의 조사가 되든 아니면 조사단이 조사를 하든 진실 규명을 위해서 뭔가 했을 때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또 비판하면 비판할 수 입장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맞을 텐데 대표가 사과를 함으로써 문제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의당의 기조는 이랬던 것 같습니다. 추모, 애도와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연대도 함께 하겠다. 이것이 지도부의 입장이었고 그래서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박 시장 빈소에 조문도 다녀온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조문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두 의원에 대해 당대표가 공식 사과를 했고 그래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메시지 전문을 읽어보면 이 류호정 의원이나 장혜영 의원을 비판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 두 의원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추모 감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사과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정치에서 저는 언제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건 불가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심상정 대표가 정치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닙니다. 사과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질 거라는 걸 예상 못한 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단어 사용이 좀 아쉬워요. 사실 심상정 대표와 호흡을 오랫동안 맞춰온 당권파로 분류되는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조차도 사과라는 표현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시더라고요. 유감이라던가 다른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결국은 젊은 의원들이 나서서 본인들의 의지를 가지고 피해 호소인 편에 선 걸 당대표가 막아버린 그런 꼴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못 잡고 저것도 못 잡는 국면이 되었는데 이게 정의당의 오랜 딜레마가 아닌가. 사실 과거 이번 총선에서도 선거제 개혁의 수혜를 전혀 못 봤죠. 물론 이 비례정당 만든 이 야당 그리고 여당의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거대 양당의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정의당의 노선 자체가 확실하게 진보 선명주의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주당 편을 완전히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락가락하고 있고요. 당내 여론 자체도 사실은 민주당 성향인 분들이 정의당 당원으로 또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근데 그러한 당원들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정의당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이 소수정의의 느낌이 점점 퇴색되는 느낌이 들면서 이거 정말 민주당 이중대밖에 못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주요 사안에서 민주당과 조금만 다른 이야기를 하면 당내의 그런 심정적으로는 민주당 지지자인 당원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게 되면서 갈 길을 잃어버린 느낌이거든요. 전 이번에 차라리 완전히 젊은
기존 정치권에서 볼 수 없었던 두 여성 의원의 메시지가 정의당의 노선을 재정립하는 데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메시지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여부를 떠나서요. 그런데 심상정 대표가 다시 한번 기존 정치권의 관습대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원론적인 사과를 하게 되면서 정의당 내부에서는 이 메시지 상당히 표류하게 된 것 같고, 내부적으로 격렬한 토론을 통해서 어떤 정의당이 될 것인가, 어떤 노선을 추구할 것인가, 특히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을 내지 않으면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정의당의 존재감은 점점 약해지기만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장 평론가께 앞으로 그럼 정의당은 어떤 길을 가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분명히 좀 젊은 두 의원의 그 길에 방점을 찍어주신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정의당 앞으로 어떤 길을 걷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까 장례찬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정의당의 노선을 계속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안 세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쨌든 진보 성향을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선명하게 진보적 성향으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대 정당이고 여당이다 보니 여러 의견들을 함께 수용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야당과 타협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보수적 성향으로 일정 부분 또 우클릭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정책에 따라서는 각각 다르게 또 정책에 대해서 동의도 하거나 반대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당이고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선명하게 한쪽으로 가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정의당은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 규모가 크지도 않을 뿐더러 뭔가 선명한 그 자기들을 지지하는 지지층을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면 여당이든 지금의 거대 여당, 야당이 보여주지 못한 어떤 선명성을 보여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국민들이 두 정당의 잘못된 부분들을 보고 정의당을 지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선명성이 자꾸 흐려질수록 사실은 지지층을 잃어버려요. 어느 한쪽과 비슷한 성향으로 가면 갈수록 본인의 존재감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정의당은 좀 더 선명하게 진보적 성향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진보적 성향을 보여주면 사실은 지지층은 더 늘어날 확률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본인의 길을 가시라. 그렇게 저는 조언을 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정치 구조, 거대한 두 당이 있죠. 이런 가운데 소수 당인 또 정의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